저는 뭐 일단 두산호틱스를 여기에서 매도하면은 다시 올라가는 주가를 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좀 오늘은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블록딜에 대한데요. 우리 이걸 까먹으면 안 되거든요. 이미 블록딜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얼마의 블록딜이 진행이 됐나요? 1조 원 이상의 블록딜이 진행이 됐어요. 1조 원. 과정이 어떠하였죠? 두산이 진행을 하고 있었던 PRS, 그 PRS 물량을 증권사가 받았고, 두산이 조기에 PRS를 종료하면서, 그죠? 그리고 그렇게 증권사가 받았던 PRS 물량을 블록딜로 처리해버립니다. 내가 들고 있는 1100만 주가량의 물량 누가 사갈래? 그렇게 블록딜을 진행을 했고 받아갔잖아요. 근데 보통 이런 블록딜에 누가 참여를 하느냐? 운용사, 헤지펀드, 외국계 펀드사, 자산 운용사들, 뭐 이를테면 뭐 블랙록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움직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블록딜을 받아갔을까? 무슨 생각으로 블록딜 받아갔을까라는 거죠. 주가가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5월달, 6월달 왜 도대체 그런 선택을 했을까? 주가 지금 개박살 나고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뭔가 다음을 봤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왜 떨어진 것만 보고 벌써 손절을 생각하고 이 주식 못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오늘 60일선 보시면 약간의 저항을 만나고 있어요. 약간의 저항을. 근데 이 정도 저항은 괜찮죠? 왜냐? 이미 주가가 한 차례 힘을 썼잖아요. 어떤 힘을 썼나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빠지다가 더 안 빠지려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더 안 빠지려고. 이거거든요. 그동안 쭉 밑으로 속상하게 빠지던 주가의 파동이 올라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는 와중에 어떤 일정이 기다리고 있죠? 8월달 현대차 일정,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일정까지. 이거예요. 지금 주가가 단순히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오는 거 결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여기서 대응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벌써 기죽어 있고 손절할 생각하고 매도할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가 저 세력들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주식시장은 전쟁터입니다. 항상 내가 파니까 또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왜 반복이 되겠어요? 우리 다같이 힘을 내보자라는 의미로요. 좋아요 버튼을 꼭 함께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에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두산호틱스 저와 여러분이 돈벼락을 맞을 주식이라고 생각하고요. 함께 돈벼락 맞으실 분들은 오늘 댓글로도 돈벼락이라고 함께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두산호틱스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로봇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로봇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세상이 얼마 안 남았군요. 10년도 안 남았다라고 저는 봐요. 그럼 10년 뒤에 주가가 올라가느냐? 아니죠. 세상 돌아가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10년 뒤 로봇이 제품을 만드는 세상이 오려면 지금부터 기술 개발해야 되죠. 기술 개발 두산호틱스 하고 있죠. 지금부터 제품 상용화 준비를 해야 되죠. 상용화 준비해서 지금 매출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할 만한 이슈가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8월달 현대차부터 시작해서 엔비디아까지. 그럼 이것만으로 주가가 올라가느냐? 그러면 또 이 주식을 제대로 대응을 못해요. 자, 둘 중 하나입니다. 현대차와 엔비디아 일정에 따라서 주가가 여기서 밀리지 않고 한번 장대 양봉을 보여주고 눌리거나 이 자리에서 한번 눌리거나 둘 중 하나예요. 어차피 둘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은 속상하지만 여기서 밀리는 구도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W자 반등을 보여주고 78,000원대 라인에서 저항을 한번 체크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8월달까지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부터 8월달까지 두산로보틱스가요 조정을 한번 주고 간다 그러면은 다음번 78,000원대는 거래 대금이 지금보다 많이 터져야겠죠? 맞나요? 눌렀다 가도 됩니다. 속상해 하시면 안 돼요. 이거 각오가 안 돼 있으면 이 주식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올릴지 말지는 어차피 세력 마음이에요. 근데 세력들이 이렇게 떨구고 W자 반등을 간다라고 해서 아유 난 또 망했네 또 떨어진다 그러네 상담 왜 그러냐 이러시면 안 되는 게 얘네가 더 급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더 급해야 돼요? 지금 세력들은 앞전에 신규 상장 당시에 물량을 싹 다 긁어가면서 주가 올려놨잖아요. 이 안에서 돈이 들어와 있단 말이죠.
바보 같은 사람들이 너무 속상한 게 뭐냐면 그 사람 진짜 바보 같은 거예요. 이 자리에서 뭐 하고 있어요? 아, 세력들아 주가 올리는 거 고생했는데 너네 평단가 높지? 내 물량 여기서 내놓을게. 이게 뭐 하는 행동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힘들고 답답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적어도 그러면 안 되죠. 이 상승 흐름이 도대체 어떻게 나왔는지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W자 반등이 나오든 현대차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W자 반등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올라서면은 여기서 한번 저항을 만날 거예요. 이 자리에서. 자, 이런 식으로 이 안에서 이제 옆으로 박스권을 만들다가 9월 달에 미중 회담 소식으로 올라가는 이렇게 엠파가 나오는 차트. 이러면 12만원까지 상반까지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대응이라는 걸 해야죠. 대응해야 돼요. 대응을. 12만원까지 가겠구나. W자 반등도 나올 수 있고 여기서 엠파가 쭉 뻗어져 나갈 수 있고 둘 중 하나구나. 구경만 하고 있으면 또 당합니다. 또 당해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두산로보틱스라고 남겨놓으세요. 대응은 제가 도와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두산로보틱스를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거고,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는 꼭 하나 기억하세요. 오늘 두산로보틱스가 장대 양봉이 안 나왔더라도 해당 윗꼬리를 돌파하기 전에 이미 박스권을 만들면서 앞전에 윗꼬리를 소화하고 있었고, 이때는 소화를 다 못했었고 이번에 소화를 한 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 흐름이 쭉 한 번 더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다음 거래일에 두산로보틱스의 주가가 짠 하고 급등할 수 있는데, 급등이 시작이 되면은 그 급등 흐름으로 인해서 얼마까지 간다고요? 12만원. 일단 12만원 향이 간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12만원을 다시 올라온다라는 것의 의미는 크나큰 쌍봉이거든요. 이 자리. 이 자리를 터치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12만원까지만 오르고 빠지겠어요? 12만원에서 또 흔들다가 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두산로보틱스는 2026년 하반기에는 정말 놀라운 그림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미국과 중국이 지금 무슨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까? 전 세계 패권을 놓고 싸우고 있어요. 패권을 이미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그 패권을 노리는 자, 새롭게 도전하는 자. 근데 그 패권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고 있다고요? 제조업입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이 왜 이렇게 뜨거운지 아세요? 제조업으로 연결이 되고 뭐 안보라든지 여러 방면에 연결이 되는 것도 맞지만 결국 인공지능이 로봇의 성능을 결정하거든요. 로봇은 왜 중요합니까? 제조업으로 연결이 돼서 그래요. 아니, 이 제조업이 도대체 뭐길래. 여러분, 제조업은요, 과거 영국이 세계 패권을 가지게 만들었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나서 미국이 다시 한번 패권을 잡게 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제조업으로 인해서 전 세계 패권을 거머쥐었던 게 영국이고 미국입니다. 지금 중국의 제조업이 굉장히 크게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은 그래서 계속해서 미국에 날아와서 공장 지어라, 미국에 와서 짓지 않으면 관세 때리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미국 와서 공장 지어라, 중국에게 맡기고 있었던 공장 더 이상 중국한테 공장 줄 수 없다 이러면서 말이죠. 근데 미국은 인건비가 비싸요. 물가가 비쌉니다. 그러니까 제조시설을 두기에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주목을 하는 게 뭐예요? 다른 나라에서 생산하면 관세를 떼고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면 지원금 주고 관세 안 때리고, 대신 미국에서는 저렴하게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죠.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로봇이 미국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패권의 현장이다. 그럼 여기에 돈을 쓰겠어, 안 쓰겠어요? 미국이? 중국은 돈을 쓸까요, 안 쓸까요? 미국과 중국이 로봇 시장에 계속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이런 건 보지 않고 이거 어떡하죠? 안 올라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저 대단한 SK하이닉스 역시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적자였거든요. 주가 10만원이었어요. 만약 몇 년 전에 SK하이닉스 이거 300만원 갑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야, 너 일로 와봐라. 이런 사기꾼이 다 있나? 이런단 말이죠. 주식은요, 꿈을 먹고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게 주식이에요.
근데 그 꿈을 쫓기만 할 것인지 꿈을 현실로 만들 것인지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대응하는가에 달려 있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어차피 안 될 거야 라고 단정하면은 앞으로 이런 주식을 잡을 수 있겠어요? 나중에 저 위로 또 올라가면 그때 가서 또 잡겠죠. 두산로보틱스 뭐 종토방에서 뭐 이런저런 말 많이 하는데 저는 단언컨대 두산로보틱스의 주가가 100만 원 가는 건 시간 문제로 생각을 해요. 물론 이 100만 원 가는 데까지는 시간은 걸리겠죠. 언젠간 결국 도달할 가격이다라고 저는 봐요. 왜? 로봇은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어떤 산업이 성장할까를 생각하고 앞으로 어떤 산업에 돈이 들어올까를 생각하면은 로봇은 빠질 수가 없어요. 근데 벌써 두산로보틱스는 원엑시아에 의해서 매출이 성장하고 있죠. 매출이 성장하면서 지금 사상 최초로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죠. 상장이 되고 나서 2023년도 4분기에 169원을 기록했던 두산로보틱스 매출이 2025년도 원엑시아를 인수하면서부터 매출이 성장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짠 하고 2026년도 2분기 매출을 까봤더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 폭등했죠. 자, 근데 여기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 그래봤자 어차피 또 적자다. 이 적자입니다, 상관님. 성장주는요, 회사가 흑자를 내잖아요. 흑자를 내잖아요. 그럼 성장주로서의 매력적인 포인트가 많이 떨어집니다. 성장주의 매력적인 포인트는 회사가 지금 이렇게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매출은 꾸준하게 성장을 그리고 있고 회사가 앞으로 정말 큰 돈을 벌어와서 이 적자의 상황을 완전히 바꿔버릴지 모른다 라고 하는, 이게 바로 성장주가 올라가는 가장 큰 원동력이거든요. 회사가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원엑시아 인수를 해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북미 시장의 고객사들을 점점 늘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광진그룹만 보더라도 그래요. 광진그룹의 아산 공장에 와서 수많은 관계자들이 아니, 불량률이 왜 이렇게 낮냐 했더니 두산로보틱스의 제품 때문이에요. 그래서 광진그룹에 들어가는 물량을 더 늘리기로 했고, 현대차에도 지금 두산로보틱스는 납품을 하고 있죠. 광진그룹은 참고로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에게 부품을 생산해서 납품해주는 기업이고요. 그런 기업이 부품을 생산할 때에 두산로보틱스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비싸서 더 자동화 시설을 늘려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는데, 광진그룹 같은 기업이 더 많은 자동화 시스템을 늘리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럼 두산로보틱스가 지금보다 더 매출이 성장하고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는 것은 이미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가만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세력들은 매집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떨어지는 것만 봐요. 지금 떨어지는 것만 보고 내가 대응할 걸 포기하고 아니 모르겠다 이러고 그냥 던져버려요. 근데 주식이라는 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매수하고 무엇을 보고 매도할지를 명확하게 가져가야 되는 것인데, 아니 오늘은 양봉이네, 오늘은 뭐 10%네, 오늘은 뭐 1%네, 이것만 보고 있으면 주가 대응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속상한 거 알아요. 힘들죠. 계속 보유하고 있는데 주가는 이거 뭐 올라가는 건지 마는 건지 제가 왜 그 마음을 모르겠어요. 하지만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의 그런 공포를 가지고 항상 세력은 본인들의 물량을 저렴하게 모아갑니다. 내 주식 망한 것 같아야 사람들이 저렴하게 물량을 내놓거든요. 로봇주 계속 가봐요. 로봇주가 계속 올라가봐요. 이거 뭐하러 팝니까? 로봇 가뜩이나 좋은데, 로봇 안 좋은 거 모르는 사람 없는데, 언젠간 가겠지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가는 이미 가고 있고, 그럼 아무도 안 팔아요. 그럼 이 주식을 세력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흔들죠. 아니, 이게 세력들의 매집인 건 어떻게 합니까? 블록들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하니까 우리가 계속 까먹고 있는데, 앞전에 이런 큰 상승이 나왔을 때 대량 거래가 동반이 되었었단 말이죠. 대량 거래가. 우리 그럼 상식적으로 이런 대량 거래가 동반됐었던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떤 흐름이 필요합니까? 이런 대량 거래가 동반되었던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힘이라는 게 필요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올라가겠지 하면서 그냥 매수하는 그런 흐름만으론 두산로보틱스가 이런 강력한 매물대를 만나면서도 상승 추세를 그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게 애초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계속 매도가 나와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무리 매수를 해도 주가가 5%도 올라가기 쉽지 않은 게, 일단 두산로보틱스는 시가총액이 굉장히 무겁다. 수조 원대고
수조 원대에 놓여져 있는 이 주식이 갑자기 주가가 막 5% 오르고 10% 올라서 1차 VI 걸리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주목을 하면서 단타를 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단타를 치면서 사람들이 2% 3%만 올라도 두산로보틱스를 매도를 치고 나가는데 이 안에서 막 급등했다고 매도 치고 나가는데 매물대까지 있어요. 이거 상식적으로 주가가 어떻게 올랐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세력들이 매집하는 게 아니면? 아니 그럼 6월 1일 싹 다 팔고 나갔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수조 원대 주식을 이렇게 운전을 해놨는데 신고가를 이렇게 힘들게 보내놓고 이거 올려놓고 끝내겠어요? 애초에 얘네는 여기서 끝내지 않고 올릴 생각이었을 수 있어요. 근데 시장 상황이 어땠어요? 미친듯이 인공지능 반도체만 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올려놨을 때 쭉쭉 치고 올라가면서 크게 한탕해야 되는 세력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가 주가를 올려도 수급이 딸려서 반도체한테 안 되기 때문에 이럴 거면 밀어버리자. 밀고 밑에서 물량을 다시 재정비에 들어가는. 얘네도 평단가가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럼 최대한 평단가를 낮추는 작업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차피 앞전에 있던 매물대는 정리가 됐고 이번에 이렇게 오르고 빠지고 할 때 들어왔던 물량만 정리하면 되는데 그 물량 빼앗기 위해서 뭘 하겠어요? 쭉 빼는 거야.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매도하고 물량 다 뺏기는 거야. 흐름이 이해되십니까? 이건 소설 속의 망상이 아니라 세력들이 주가를 그렇게 운전을 해요. 여러분이 마음이 속상하고 여러분이 이 주식을 포기하고 싶은 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물린 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주식이 원래 이렇게 돌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잘못인 것처럼 생각하고 아무런 대응도 안 하려고 하고 난 이번에 해도 안 될 거라 생각하고 단정을 지어버리면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두산로보틱스가 급등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급등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또 매도할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급등 나오고 나면은 눌립니다. 그럼 누군가는 급등 속에서 매도할 테고 또 다른 누군가는 급등 나오다가 조정이다 하면 아 이봐라 급등 나오고 조정 나오네 하면서 매도할 테고 세력들 입장에선 이 두산로보틱스를 운전하기 너무 편한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어요? 속으면 안 되죠. 이 모든 것들 장중에 여러분께서 판단을 혼자서 하셔야 되는데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정말 후회와 미련이 남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대응은 제가 도와드립니다. 무료입니다. 무료. 약속할게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무료입니다. 무료예요. VIP를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요. 우리 영상 구독만 하시면 돼요. 단 번호 저장을 꼭 하세요. 헷갈리시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전화번호랑 카톡 운영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안 해요. 전화드릴 시간 없어요. 종목 개인적으로 매수 매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단체 문자로 드려요. 아시겠죠? 혹시라도 저를 사칭하는 사람이 매도를 하라 그런다면은 제 연락처가 맞는지부터 생각을 하세요. 꼭 저한테 물어보시고 그래서 웬만한 번호 저장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우리가 이 상황에서 좀 정리를 한번 더 해보면 여기는 매도할 자리가 아니라는 점. 흐름 좋습니다. 물론 늘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게 이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W자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아니 뭐 이렇게 애매하게 이야기하느냐. 이건 애매한 게 아니고요. 주가라는 건 변화무쌍합니다. 주가라는 건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디에서 물량을 빼앗기고 어디에서 매수하는가에 따라서 세력들도 운전하는 이런 방향성을 바꿉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히려 무조건 올라갈 거다, 털기 없이 그냥 갈 거다 이렇게 단정을 짓고 대응해버리면 그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이렇게 애매하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모든 상황에 대해서 세력들이 어떻게 운전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놓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주가는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대응을 하는 것이에요. 예측을 하고 그 예측이 맞으면 그 예측에 따라서 맞는 대응을 들어가면 되고 예측했던 것과 좀 다르다 라고 하면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도 갈 걸 예측하고 이렇게도 올라갈 걸 예측하고 모든 상황들을 예측해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영상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10만 구독자 달성 위해 진행을 하는 선물도 챙겨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 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반도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 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비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퍼센트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에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